담원은 왜 식인을 했을까요? 1990년 9월 2일에 발생한 8번째 희생자인 22세의 어니스트 밀러를 살해하고 산으로 살을 제거한 후 두개골을 옷장에 보관하고 그의 이두박근은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이후에 그는 식물성 기름에 희생자의 이두박근, 즉 보통 알통이라고 하는 불리는 부분을 튀겨서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1991년 7월 15일에 발생한 16번째 희생자인 24세 올리버 레이시 심장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희생자의 심장, 간, 이두박근, 넓적다리의 일부를 옥스퍼드 아파트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장기와 살은 먹을 의도로 보관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제프리는 1991년 7월 22일에 체포되었을 때 그의 아파트에 있는 많은 용기에는 인간의 몸의 각종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희생자들을 왜 먹었냐는 질문에 식인은 그들이 나의 영원한 일부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심장을 먹는 것은 그들이 나의 일부분이 되게 느끼게 만드는 한 방법이었다. 식인이 희생자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도 왜 이런 식인의 충동이 생겼는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행동의 대부분의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왕과 같은 존재, 즉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나의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나의식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즉 이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식은 쉽게 말해 영국의 입헌 군주제에서 실권이 거의 없는 상징적 존재로서의 구간과 같습니다. 그냥 중심만 잡아주는 실권 없는 존재가 나의식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과 감정과 인지와 몸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가는길인 선천적 가는길과 이것들이 태어나 갔던 경험의 길들이 나 있는 후천적 가는길들이란 존재들이 그들 간의 힘과 현재의 의식 상황을 통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런 결정에 사후에 이유를 붙여주는 것이 우리들이 뭐뭐 때문에 나는 그런 행동을 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유를 찾아보세요. 알 듯하면서도 실은 알려고 할수록 더욱 안개가 짙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프리가 자신은 희생자를 자신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했다는 이유는 식인에 대한 이유로 익히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식인 부족들이 식인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조상을 또는 적을 자신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식인은 생각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즉, 그 충동은 위의 식인이란 생각 이전의 욕망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인의 충동이 있을까요? 그럴 욕망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 우리는 제프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여러분도 식인의 충동을 느껴야 합니다.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가 희생자의 신체 일부를 먹어야겠다는 충동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첫째 이유는 7번째 살인까지 들키지 않고 자신의 범행 관객길을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제프리는 지루함을 느꼈고 뭔가 색다른 것을 살인에 첨가해 살인의 지루함을 극복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동물의 사체 처리에서 시도되지 않던 방법이었습니다.
동물의 사체 처리와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극도의 스릴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살인은 잡히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더 많은 시연을 했고, 또 살인을 거듭하면서 살인이 익숙해지면서 그만큼 더 빨리 살인 방법에 실증이 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식인을 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별탈 없이 거듭되던 기존의 살인 방식에 익숙함과 실증이 식인이란 새로운 방식으로 제프리를 밀어넣는 요인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희생자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말의 뜻을 알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말을 가족 등 사랑하는 영혼과 결합하기 위해 식인을 하던 풍습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의 시체를 다루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원한 부분 이외의 신체를 산에 녹이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할 수 없죠. 제프리에게 희생자들은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은 죽어서도 나의 하인처럼 나의 일부분으로 존재해야 된다. 즉 자신의 힘의 욕망과 자존감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식인이 네크로필리아 살인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인은 네크로필리아 살인의 최종 단계입니다. 즉 살인을 하고 그 시체와 함께 있거나 성적 관계를 가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식인만 남습니다. 즉 식인을 하면 네크로필리아의 살인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빼기 욕망의 최종 단계이기도 합니다. 즉 식인을 하면 더 이상 죽음의 공포의 열기의 레벨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이 공포를 떨어뜨릴 수는 없다 해도 말이죠. 날로 먹었나? 아닙니다. 더 맛있게 먹고 싶었기 때문에 다양한 조미료를 첨가하고 고기 연화제도 넣고 요리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절로 발기되었습니다. 제프리는 사람 고기가 한우나 제주도 흑돼지처럼 맛있어서 식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식인은 분명 제프리에게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의 장기를 사람의 장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육류와 같은 것으로 자신을 세뇌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생기는 거부감을 제거하기 위해 육류 연화제나 각종 조미료를 첨가한 것이죠. 뭘 위해서? 네크로필리아 살인을 완성하고 지배욕과 자존감의 욕망, 죽음 빼기 욕망의 충족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희열이 발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 고기를 먹는데 왜 발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절로 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식인하면서 발기가 사람, 고기를 먹을 때 절로 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연쇄살인마들이 갖는 특징들 중 하나는 그들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받는 성적 만족이다. 성적 세디스트로도 알려진 이들은 그들의 일탈적 성적 판타지를 그들의 살인과 결부시킨다. 이미 동영상에서 다룬 에드 게인은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돼지의 배 가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사정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아즈마 시니치로도 1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자신이 살해한 소년의 머리를 보다 사정했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도 묻어둔 시체를 꺼내 시체와 성관계를 갖거나 그 옆에서 자위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연쇄살인범에게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죽음과 성적 만족이 상당히 친근성이 있어서 무관한 듯 보이는 상황에서 함께 연동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 자위에 대한 연구 등은 지적합니다. 충동적인 자위는
촉진제로 알코올이나 마약 또는 포르노와 함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의 환상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시킨다고요. 인류의 역사에서 특히 기술이나 상업의 발달로 얻는 이익보다 전쟁으로 얻는 이익이 월등했던 정근대 사회에서 일어난 무수한 정복전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복자가 정복지와 그곳의 전리품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복지의 여자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진화상 수컷들, 즉 육식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초식동물조차 수컷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이런 경쟁을 했던 이유는 생존에 필요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의 영토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복의 일차적인 이유는 이런 먹거리 등 자기 자신을 보존할 자원의 더 많은 확보를 의미했습니다. 즉 이는 자기 보존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의 충족의 상위 레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연히 남성처럼 자식을 낳으려는, 즉 후대 삶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암컷에게 자신과 자신의 당대 삶의 욕망의 충족에 더 높은 보장을 의미했습니다. 즉 자신의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는 자원을 차지할 수 있는 수컷의 힘과 능력은 자신의 자손을 더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더 많은 암컷의 차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 수컷을 비롯한 인간 남성들은 힘, 강함에 집착합니다. 힘에 대한 욕망에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집착합니다. 그 이유는 강하면, 즉 알파 메일이 되면 자기 보존 욕망인 당대 삶의 욕망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고, 이는 자손 번식을 위한 여자를 얻어 후대 삶의 욕망을 충족시킬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화상 그리고 역사상의 경험은 권력을 추구하는 힘에 대한 욕망과 후대 삶의 욕망의 성욕 간의 친화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나는 알파 메일의 욕망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욕망 간의 친화성은 범죄자들이 한탕하기 위한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또는 직후에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 병사들은 아내든 사창가 여자든 찾아가 관계를 맺습니다. 이는 전투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때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군대 옆에 윤락촌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제프리를 비롯한 살인자들이 희생자를 죽이면서 또는 사후 절단하면서 또는 제프리처럼 희생자의 일부를 시긴하면서 발기되는 이유는 바로 힘에 대한 욕망과 성욕이 진화상이든 역사적이든 함께 했던 경험으로 인한 그들 간의 친화성 때문입니다.